자, 다음, 자, B번을 보면은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석 사이에 도선이 있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흘러갈 때,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석도 자기 고유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거기에도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아까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뭐래요? 네,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도선에 힘이 발생을 하는데 이 힘에 의해서 뭐가 이동하더라? 도선이 이동을 하더라. 그죠? 그래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자, 손바닥,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엄지손가락 끝이 전류의 방향을 얘기를 하고요. 자, 손바닥이 자기장의 방향. 자,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N극에서 S극이에요. 자석에서의 N극에서 S극 방향이고요. 그때 각각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이 손바닥 방향이 바로 뭐가 된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이 힘의 방향으로 뭐가 이동하더라? 도선이 이동하더라.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자, 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N극에서 S극. 이 손바닥의 끝이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석에서는 손바닥을 이렇게 놔야 돼요.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러면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위로 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힘의 방향이 윗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류가 이 상태에서 전류를 거꾸로 흘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손바닥이 아래쪽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류가 만약에 반대로 흐른다. 그럼 힘의 방향은 여기는 위니까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힘은 아랫방향이 된다. 손바닥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각각이 다 뭐를 이룰 때,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자, 자기장하고 전류가, 이 방향이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저기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여기처럼 수직일 때가 가장, 힘이 세다. 자, 자기력이 힘이잖아요. 자기력을 세게 하려면,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가 뭐예요? 왜 이러지? 자기장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모일 때, 직각일 때. 이럴 때 자기력의 세기가 가장 세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보기로 잘 나오는 문제 출제율이 높으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수직일수록 힘이 가장 최대인데 이렇게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힘의 크기가 감소하고 이렇게 나란하면은 힘이 0이라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기력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한다? 네, 전류를 반대로 흘려주거나 아니면은 자석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거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말은 N극과 S극을 반대로 해준다는 거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한다는 거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반대로 연결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1번 방법하고 2번 방법 중에 하나만 해줘야지 둘 다 해주면 다시 원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꼭 둘 중 하나만 전류를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자기장 방향을 반대로 해주던가 둘 중 하나를 해줘야 된다. 자, 지금 알아볼 거는 뭐냐면, 그럼 이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도대체 어디에 이용을 할 것이냐. 자, 이걸 우리가 배운 목적이 바로 이 전동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전동기의 원리가 바로 이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동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죠? 예, 모터라고 알고 있죠. 이제 모터가 들어간 가전제품들 보면은, 뭐 선풍기나 세탁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제 제품들은 다 이런 모터를 가지고 있고, 뭐 에어컨도 보면은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요. 그 컴퓨터 같은 컴퓨터 본체에도 이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프로펠러가 들어있죠. 그죠? 뭐 등등등 되게 많죠. 뭐 믹서기 같은 것도 다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그런 물체들은 전부 다 이 모터가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터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자, 전동기 안에는 영구자석 N극과 S극이 들어있고요. 요 자석 사이에 이제 코일이 있는데, 요 코일이 전류가 흐를 때 요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원리예요. 이 힘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바로 뭘로 바꿔주는 장치냐?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자석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연결돼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연결돼 있고, 여기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자, 플러스극이 들어오는 위치와 마이너스극이 자, 이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의 위치는, 자, 이 장치에서는 변하지 않고, 여기서 변하는 건 오로지 뭐다? 이 코일이 빙글빙글 돌면서 A, B가
여기 보시면 이제 180도를 돌면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CD는 오른쪽에 있던 것이 180도 돌면 왼쪽으로 가죠. 이것만 바뀌어요. 나머지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힘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받는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구조가. 자, 그리고 여기 정류자라는 게 중요한데, 이 정류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보면, 정류자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반원인데, 이 부분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지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네, 요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금 요런 그림으로 요렇게 모양이 정류자 뚫려 있는 부분이 위아래로 돼 있고, 지금 요렇게 해서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여기 전원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생겼고, 정류자가 가운데 있는데, 정류자는 이 코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류자가 돌면서 이 코일이 돌아가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로 돼 있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기가 통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90도 이동을 이제 돌게 됩니다. 힘을 받아서. 힘을 아까 이제 이거 힘 받는 거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얘가 90도를 돌게 되면 정류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지금 얘를 이만큼 돌렸잖아요. 그럼 정류자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90도를 돌면.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기가 여기에 이제 닿지 않게 돼요. 자, 정류자가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힘을 받지 않는다. 왜 힘을 받지 않을까요? 요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구조 때문에.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류자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자, 요 구조 이제 돌아갈 때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좀 그림을 좀 크게 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전류가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플러스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CD 쪽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류가 흘러가냐면, 자, D에서 C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보이죠? D에서 C로 흘러가고, A, B 요 구간에서는 B에서 A로 흘러가게 되고요.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요 CD 구간하고 AB 구간에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럼 CD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CD는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니까 손바닥이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래. 여기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가 돌 것 같아요? 얘가 아래쪽으로 하고 얘가 위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무슨 방향이죠?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 그러면 이 중간 그림으로 와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류자가 이런 구조로, 예, 이렇게 반원인데 원인데 중간이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90도 회전할 때마다 힘을 받지 못하는 구간이 생기고요. 요때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90도 회전했을 때는, 자, 관성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0도 회전해서 왔습니다. 자, 180도 회전해서 왔더니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일로 옮겨볼게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던 AB가 오른쪽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CD가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얘가 180도 회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전류는 똑같이 오른쪽, 여기서 이 플러스 극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AB 위치를 보면, 자, 여기 돌기 전에는 B에서 A로 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서 A에서 B로 가게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 D에서 C로 가는 거나 A에서 B로 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럼 당연히 힘은 그냥 처음이랑 똑같이 아래쪽으로 받겠죠. 도선이 바뀐 거지 이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D에서 C로 가는 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A에서 B로 가고 있는데, 자, 그림이 바뀐 것 같지만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예요? 여기 도선, 전류만 바뀐 거예요. 전류. 도선의 위치만 바뀌어서 여기에서는 B에서 A로 가지만 여기서는 A에서 B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CD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요? C에서 D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장은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힘은 위로 받겠죠. 그래서 똑같이 180도 돌아도 무슨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느냐? 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전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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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것만 바뀐다. 근데 이거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실질적으로 전류 이 극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야? 돌면서 도선이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서 D에서 C로 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렇게 가서 A에서 B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자, 지금 보시면 전류가 흐를 때, 자,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요 방향이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장은 무슨 방향이다? N극에서 S극 방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손 이렇게 되고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지금 왼쪽으로 흘러가고 자기장 손바닥이 이쪽 방향으로 돼야 되죠. 지금 그림 보시면. 그러면은 힘을 어디로 받겠어요? 위로 받겠네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힘은 뭐를 받는다? 어느 쪽을 받는다? 이가 힘이다. 이렇게. 이가 전류고요. 지금 보이시죠? 요 방향이니까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이에요. 손바닥이 위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알루미늄 박은 전류가 흐를 때 위로 움직인다. 자, 자석의 극을 반대로 놓으면 그러면 알루미늄 박은 아래로 움직인다. 힘의 방향이 바뀐 거죠. 반대로.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을 하면 알루미늄 박이 아래로 연결한다. 움직인다. 동시에 반대로 하였을 때는 처음과 똑같은 위다. 자, 동시에 자기장과 전류를 동시에 반대로 했을 때는 위로 움직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실험 두 번째, 이제 전기 근해 실험으로 왔는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전원장치가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맞죠? 그럼 계속 흘러가다가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게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전류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위로는 갈 수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막대예요. 막대는 절연체로 실험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얘가 아래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타고. 그죠? 이 아래쪽에만 도선이고요. 여기 있는 윗부분은 그냥 절연체로 된 막대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요 자석 사이에 그러면은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위에서 아래 방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이제 확대한 그림에서 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 전류가. 그럼 요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은. 자, 이거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그러면 손바닥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엄지손가락이 전류고요. 요 손가락 끝이 자기장 방향이고 지금 그러면은 손바닥에 요 자석 안쪽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힘이 어디로 받느냐? 안쪽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힘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선이 자석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그림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말굽자석 안쪽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해서 자기장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바깥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도 바깥쪽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자, 이거 중요하죠. 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자기장과 전류를 동시에 반대로 하게 되면 방향이 그냥 원래 방향으로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석근의 움직임을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뭐가 있나요? 여기서 지금 영향을 주는 거는 자기장과 전류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을 세게 해준다. 그러면 더 센 자석을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의 세기를 세게 흘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두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세 가지를 써라 그런다면 자기장의 방향과 뭐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 상태가 됐을 때가 가장 세다. 우리 아까 했었죠. 여기 보이죠? 자, 전류와 자기장이 요런 그림,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수직 상태가 됐을 때가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조금씩 각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평행하게 나아가게 되면은 힘이 0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크게 움직임을 크게 하는 방법 세 가지는 자기장을 세게 하기, 전류를 세게 하기, 그 다음에 자기장과 전류를 수직으로 만나게 하기, 수직으로 지나가게 하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